안녕하세요. 일도이동에 사는 부순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을까 궁금하시죠? 기존 뉴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의 속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천도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피드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순정TV의 첫 코너입니다. 바로 만난 사람입니다. 지난 방송을 하고 양지호님의 반응이 어떨까 참 궁금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11년 동안 투쟁해왔던 그 양지호님의 투쟁을 잘못 전달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됐었는데요. 양지호님의 아드님이 그 영상을 보고는 엄지척하고 크게 웃어줬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기성미디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 소개되지 않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입지가 선정된 이후 벌써 5년째 많은 분들이 제2공항 싸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 어이없게도 실형을 선고받은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 모시고 제주 제2공항의 싸움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검찰개혁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이긴 합니다만 검찰개혁보다 어쩌면 더 필요성이 큰 사법개혁, 그 사법개혁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을 통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두 분 오늘 이 자리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엉터리 용역 보고회가 농어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국토부 공무원에게 항의하다가 밀쳤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황용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용훈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황용훈님과 같은 날 국토부 최종 용역보고회 그 장소에서 밀가루를 뿌렸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1년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 김창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힘들게 와주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이 보고회장에 들어오려는 공무원들을 막아섭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고성이 오가고 손을 잡아요. 행사장은 어느새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건물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반대 주민들은 미리 들어와 있던 국토부와 용역진이 보고회를 진행하려 하자 거세게 끌어냅니다. 결국 보고회는 시작도 못한 채 용역진과 반대 주민들이 1시간가량 대치하다 무산됐습니다. 김창준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보호관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네, 처음에 저도 보호관찰이라는 말을 이제 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요. 그 이명박 박근혜 때는 어떤 우리 운동권 있는 사람들을 이제 벌금으로 이렇게 네네. 얽매이고 우리를 이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요새 들어서 이상하게 징역형을 많이 실형을 때리더라고요. 뭐 집행유예도 많이 때렸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되면 2년 동안만 이렇게 무사히 넘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지만 그 보호관찰이라는 말이 이렇게 앞에 뜨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법에 의해서 범죄자는 맞지만 이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이게 표현한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 이 집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집에도 옵니다. 이제 오고 그 가족들 인적 사항에도 모든 다 이게 제가 괜히 이상하더라고. 가족들 나이 뭐 이게 이런 게 다 오픈되니까 공개되니까. 그래서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과연 이렇게 제가
이게 가족들 앞에 이렇게 신상이 공개될 정도로 제가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집에도 오고요. 그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보호관찰소에 가서 네. 제가 여기 제주도에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고 담당자 앞에 집회의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를 갖고 이게 우리를 옥죄고 있고 활동성이나 이런 걸 아주 한 2년 동안 이렇게 못하게 지금 막는 거죠, 사실은. 근데 유독 두 분만 실형을 왜 받았을까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자세한 내막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에 기본적으로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회를 최종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문을 잠궈 놓고 그 제주도청 뭐 공무원 몇몇 앞에 앉아서 그곳에서 이제 발표를 최종 보고회 발표를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공무원들을 몇몇 앉혀놓고 한다라는 자체가 사실 이 자체가 기만이고 사기, 거짓말. 제주도민들을 엄청 무시하는 그렇죠. 태도죠. 네.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네. 그래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전진 국토부 사무관이 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고요. 아.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의 상황과 몸싸움과 그리고 어떠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어떠한 일련의 상황들이 소위 그게 공무였느냐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데 죄목이. 네 죄목이 그건데 그게 과연 공무였느냐 우리가 그렇죠. 방해할 공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경찰하고 그 전진 사무관이 아마 고소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경찰관 앞에 이게 밀가루를 투척한 것 때문에 있었고 또 하나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진 사무관하고 이렇게 옥시박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진 사무관이 이제 고소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전진 사무관은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했고요. 처벌하지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경찰도 처벌 불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저 앞에 이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그 판사에게 이제 드렸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이미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문 잠가놓고 했던 최종 보고에서 밀가루를 투척한 김창준님의 행위가 너무 큰 죄다 하여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공의 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떠한 일이 진행이 되면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인 과정의 투명성 은 다 사라지고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누락시키거나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밀고 가는 형태 그렇게 해서 그런 국가라고 하는 소위 지방정부라고 하는 제주도가 그 일이 무조건 필요해 라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도민들이 때린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해. 아니 왜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필요해 입을 닥치고 있어 라고 때린 상황에서 그렇게 때린 상황은 다 어디 가고 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 빠진 채 단지 밀가루를 뿌렸다 내지는 누구를 밀었다 그리고 그렇게 문이 잠그고 있는 그 당일날의 상황도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 그쵸.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법인가 그리고 그게 사법인가 정의인가 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밀가루를 맞았던 경찰관이 처벌 불원서를 써줬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너네들 그거죠. 까불면 혼나 이거죠. 사실은 까불면 너네 혼나. 그렇죠. 예. 입 다물고 있어. 처벌 불원서를
써주긴 했지만 네. 너네 앞으로 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해서 이 징역형을 이제 때려버리는 거죠. 이 그런 사람들을 거죠. 올가매기 위해서. 저는 이건 두 발의 토끼를 잡았다고 보는데 네네. 먼저는 징역을 때린 거죠. 그쵸. 때리고 나서 처벌 불원소를 쓴다 한들 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발은 발대로 묶어놓고 그리고 사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처벌 불원소를 냈어.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취할 이렇게 거야. 따뜻해. 라고 네. 하는 어떤 명분을 그쪽에서 그러네요.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일타 쌍피를 저쪽에서 얻은 여기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도 요주의 인물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죠. 저 사람들을 막아야만이 이 공항을 자기네 뜻대로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묶을 때 기준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이지 말씨. 네. 원희룡 지사가 이제 원래 칼자루를 그쵸. 들고 있었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안 겁니다.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실행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우리 제주도민들 그렇게 짓밟아 놓고 밀가루 한 번 맞췄다고 맞습니다. 윽박지르고 한 번 이렇게 한 번 했다고 징역형을 때리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법원 근처에도 안 가보고 우리는 살잖아요. 법원이 어디 붙었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직접 재판을 받아보셨으니까 피의자로서 재판정에 서는 기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제2공항으로 재판정에 서는 게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피고인으로 그 자리에 앉는 게 처음이었고, 사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죠. 당황스럽고 황당한데 약간 좀 멍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좀 멍하고, 그리고 난 누군가 진짜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원희룡 도지사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국책사업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힘 있는 그 힘들은 과연 사법과 연결되어 있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왜 소위 시민들, 그러니까 정당한 질문을 하는 시민들의 입에 재갈이 물리려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과가 그런 것이잖아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재판 관련해서 본인들이 받은 재판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줘보려고 하거든요. 10점 만점에 내 재판은 몇 점이다. 사법부는 빵점이죠. 사법부는 마이너스고 빵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를 재판을 합니까? 저는 사실 이런 체제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변호사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이제 또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이 변호사의 얘기를 들은 어떠한 판사가 이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으로부터 가장 먼 사람이 핵심에 있는 문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고심을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맥락들을 쭉 자료를 받아보고 했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정말 어떤 객관화된 기준들이 잘 어떤 판단이 되는 로봇가 판사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어떤 의도가 느껴질 만한 손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려고 이 재판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구독 그리고 추천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